이번 7월에 열리는 피바 여자 아시안컵을 개최하는 중국이 대회 우승국에게 주어지는 2026 여자농구 월드컵 진출을 위해 엄청난 전력 보강이 될 수 있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최소 220cm로 추정되는 여자농구 최장신 센터 장쯔위를 드디어 성인 국가대표 무대에 투입하기로 한 것인데요. 여자를 넘어 남자 기준으로도 역대급 사이즈인 장쯔위는 이미 국내 팬들에게도 컬트적인 관심을 받았던 선수로서 지난해 18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평균 35득점 18리바를 기록하며 우승에는 실패했음에도 대회 MVP를 수상했었습니다. 사실 장쯔위는 올해 19세 이하 월드컵에 나갈 예정이었으나 좀 더 무게감이 있는 여자 아시안컵 출전으로 계획을 바꾼 것이죠. 그리고 중국은 장쯔위와 기존 선수들의 호흡을 점검하기 위해 아시안컵을 앞두고 여러 차례 평가전을 치르는 중인데요. 우선 14일에 열렸던 보스니아전은 장쯔위의 성인 데뷔전이었고 그녀는 겨우 12분만 뛰고도 팀 내 최다인 18득점을 기록하더니 이후 열린 2차전에서도 16분 만에 16득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물론 보스니아가 유럽 기준에서 그리 강팀은 아니긴 하나 장쯔위의 분당 득점 생산력은 경이로운 수준이었는데요.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중국과 일본의 평가전 2연전은 아무리 일본의 일부 주전 선수들이 결장했다고 해도 피바 랭킹 4위 중국과 9위 일본의 맞대결이었기에 흥미로웠습니다. 팀의 중심이자 211 장신센터 한슈를 선발로 기용한 중국은 원래부터 사이즈 이슈가 있는 일본을 집요하게 공략해 나갔고 반대로 일본은 자신들의 팀 컬러인 많은 외곽과 업템포 농구를 펼칩니다. 일본의 페이스 앤 스페이스 공격은 중국을 당황시킬만 했는데요. 예상대로 경기 양상은 서로의 장점이 얼마나 강력한지로 흘러갔고 스페이싱을 활용한 일본의 플레이가 생각보다 견고하면서 把韩旭换下，因为张子宇登场确实 1쿼터 중반 만에 장쯔위가 벤치에서 들어오는데요. 로스터 기준 최장신 선수가 188인 일본 입장에선 버거운 상대였고 장쯔위는 투입되자마자 상대를 허탈하게 하는 풋백 득점을 올립니다. 물론 수비에선 반대로 본인이 미스매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보니 중국은 장쯔위가 나올 때마다 지역 방어를 가동했는데요. 이는 그녀의 좁은 수비 범위를 감안할 때 당연한 선택이었죠. 일단 페인트존에서 볼을 잡으면 일본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고 장쯔위의 높이를 의식한 일본 선수들은 야투 시도를 주저합니다. 갑자기 경기가 말린 일본은 장쯔위를 최대한 멀리서 볼을 잡게 하고 자신들의 공격 기조인 빠른 농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긴 했으나 지공 상황에서는 장쯔위를 의식하지 않기가 어려웠는데요. 물론 그녀를 조커로서 짧게 기용하고 있는 중국 대표팀은 상당히 훌륭한 3점 성공률을 과시한 일본에게 다시 고전했지만 중국의 이날 외곽 생산력이 너무나 처참한 수준이었음에도 그들에게는 모멘텀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존재했으니 다시 돌아온 장쯔위가 상대 수비수를 분통 터지게 만들더니 일본의 외곽이 조금씩 떨어지며 중국이 오히려 템포가 빨라집니다. 이후에도 신개념 딸깍 농구를 시전하며 상식을 파괴한 장쯔위는 비록 조금만 멀리서 볼을 잡아도 위력이 떨어지는 모습은 노출했으나 脚低位张子宇转身擦板轻松打进。 2쿼터의 장쯔위는 그야말로 무쌍을 찍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공격 패턴은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제어가 어려웠고 이 무렵 중국의 노골적인 장쯔위 활용은 알면서도 막을 수 없었죠. 가끔 상대가 가동한 더블팀도 귀엽게 만들어버린 장쯔위는 전반에만 14득점을 기록하며 자신의 임무를 완료했고 후반전에서도 중국이 주도하는 경기 양상은 그대로였는데요. 특히 전반 존재감이 약간 적었던 한슈의 컨디션도 살아나면서 홈팀 중국은 서서히 리드폭을 두 자릿수로 벌려나가기 시작했고 한슈가 WNBA 출신다운 퍼포먼스로 일본을 폭격해 나가자 여유가 생긴 중국은 평가전에 걸맞게 특이한 실험을 했으니 바로 한슈와 장쯔위 더블 포스트를 가동한 것입니다. 남자 농구 기준으로도 엄청난 투빅이 코트에 나온 건데요. 패스 능력을 갖춘 한슈를 컨트롤 타워로 활용하는 이 전술은 장쯔위에게 쏠리는 수비를 역으로 파고드는 장점이 있었고 가뜩이나 사이즈가 떨어지는 일본에게 쉽지 않은 라인업이었습니다. 그나마 일본 선수들의 3점이 잊을만하면 나와주긴 했고 존재 자체가 공포인 장쯔위가 오펜스 파울을 범하긴 했으나 역대급 높이를 과시한 중국은 무난한 리드를 유지합니다. 그나저나 이런 투빅 라인업을 본선에서도 쓸지 궁금하네요. 결국 4쿼터가 되자 일본은 장쯔위를 파울로 저지해봤고 이는 자유투가 약점인 그녀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수비였죠. 그러나 상대가 어떻게든 야투 시도 이전에 파울을 하려 했음에도 장쯔위는 2명이 붙은 걸 무시한 채 여유롭게 득점을 추가합니다. 이후 벤치로 들어간 장쯔위는 이날 경기를 마무리 지었고 이렇다 할 위기 없이 중국은 무난하게 일본을 격파했습니다. 장쯔위가 겨우 14분만 뛰고도 무려 18점을 쓸어 담은 가운데 잠시 선보였던 한슈와 장쯔위 동시 기용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상대팀이 아시아의 강호 중 한 명인 일본인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죠. 한편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같은 조이기에 개인적으로 장쯔위와 박지수의 빅맨 대결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